정이치! 네, 여러분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요 숫자와 관련된 의문사 배워보실 겁니다. 딱 봐도 중요한 느낌이 오죠. 수와 관련된 의문사 우리가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그쵸? 근데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배운다는 건 둘의 패턴을 다르게 가져갈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숫자의 총합을 물어볼 거예요. 전체가 몇 개지? 셌더니 합이 총 몇 개더라 라는 표현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엔 특정 숫자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몇 번째니, 며칠이니, 몇 월이니 이렇게 다음 시간엔 특정 숫자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이 둘의 어수는 당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순을 잡는데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딱 그렇게 잡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총합을 물어볼 때 쓰는 어순과 그 표현과 그리고 특정 숫자에 대해서 물어볼 때 쓰는 그 표현 딱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숫자와 관련된 의문사 2개 배워볼 겁니다. 자, mấy 그리고 bao nhiêu 한 번 더 mấy, bao nhiêu 자, mấy, bao nhiêu 왜 두 가지를 배우냐면요. 쓰임이 조금은 달라요. 머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딱 셌을 때 1부터 10 그 언저리 조금 10을 벗어나도 예를 들어 우리가 1부터 12월까지 있죠. 달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는 우리가 그 정도 숫자를 표현할 때는 머이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우니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수를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가격을 묻거나 이럴 때 베트남의 화폐단이 안 그래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럴 때는 머이를 쓸까요? 바우니우를 쓸까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뭐이를 쓰면 굉장히 이상한 문장이 되는 거죠. 바우니우를 쓰겠죠.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 너 가족 몇 명 있어 이렇게 말할 때도 사실 바우니우보다는 뭐가 더 적합할까요? 뭐이죠. 가족이 막 10명 이상씩 있는 집은 드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이 요거를 더 잘 쓰겠죠. 그래서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숫자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게 써야 된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서요. 오늘의 패턴은 제가 예고 드렸어요. 뭐였죠? 셌더니 총 합의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총 합의 개수를 물어보는 표현이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뭘 또는 마오니유를 명사 앞에 씁니다. 다시요. 우리가 총 합을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 반에 몇 명 있니? 가족 몇 명 있니? 이런 것들. 너 몇 년 동안 공부했니? 이렇게 우리가 총 합을 물어볼 때, 총 기간을 표현할 때 특정 숫자가 아닌 총합을 표현할 때 쓰는 패턴은 우리가 mới 또는 bao nhiêu 뒤에 명사가 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뭐 몇 명 있어 라고 할 때 이미 조금 배운 적은 있어요. 예를 들어 4명 있어요 가족 그러면 bốn người 한 적 있죠. 이때 뭐가 먼저 왔어요? 숫자 4가 온 다음에 뒤에 응어이가 붙었잖아요. 즉 숫자가 먼저 오고 뒤에 명사가 붙었죠. 자, 우리 수와 관련된 의문사 배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 자리에 뭐가 오는 거예요? 의문사가 오는 거죠. 그래서 mới 또는 bao nhiêu 명사라는 어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제가 지금 설명만 해드렸을 뿐이지 여러분들 이미 머릿속에 몇 명, 우리 몇 권 이런 거 종별사 할 때 배웠잖아요. 그리고 그때 어순 잡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숫자, 종별사, 명사의 어순으로 해요 라고 저랑 같이 공부를 하셨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3권의 책이다 라고 한다면 바고 인사이트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너 몇 권의 책을 가지고 있어 이런 거 만들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숫자 3 자리에 뭐만 넣으면 돼요? 그렇죠. 뭐이만 넣으면 되는 거죠. 뭐이, 인사이트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제가 패턴으로 정리를 이제 해드리면 우린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식으로서 정리를 해보자면 뭐이 또는 bao nhiêu 뒤에 명사가 위치하면 이거는 총합을 물어보는 표현이더라 라는 거죠. 네, 저는 지금 정리만 해드리는 거지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미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세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뭐이 bao nhiêu 명사 하면 그 명사의 총합을 물어보는 표현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서요. 오늘은 이제 어떤 패턴을 만들어 보실 거냐면 이 패턴으로 어떤 표현을 만들어 보실 거냐면 너희 가족은 몇 명 있니? 라는 거죠. 이제 가족 구성원들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몇, 얼마에 해당하는 베트남어 mấy 또는 bao nhiêu 였습니다. 다시 한번 mấy 또는 bao nhiêu. 자, 그러면 몇 명을 가지고 있니? 라고 물어볼 건데요. 몇 명, 명에 해당하는 건 우리가 몇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 해당하는 거 người 배웠었죠. 자, 그러면 mới, bao nhiêu 뒤에 명사를 붙여야 총합을 물어보는 표현이라고 했죠? 몇 사람 어떻게 만들까요? 네, 좋아요.
mới, bao nhiêu, 명사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그럼 몇 사람이라는 표현이 돼요. 다시 한번 mới, bao nhiêu, 명사 하면 몇 사람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몇 사람이 있니? 라고 물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오랜만에 나왔네요. 있니? 가지고 있니? 존재하니? 우리 뭐 동사? 진짜 중요한 동사일지 뭐였죠? 입에서 나와야 돼요? 나왔나요? 당연히 나와야죠. 당연히. 이거 안 나오시면 손 들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có 나와야죠. có mới 명사 또는 có bao nhiêu 명사인데 우리가 명사 자리에 사람이라고 넣어줬어요. 그래서 몇 명을 가지고 있니? có mấy người 또는 có bao nhiêu người.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장 하나 통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우리 여기 치액에서는 친구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너의 가족은 요게 바로 주어가 될 거고요. 가지고 있니? 동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몇 사람을 이런 형태로 만들어 볼 거예요. 다시 주어 뭐라고요? 너의 가족은 동사 가지고 있니? 그리고 우리가 의미사 어떻게 붙여줄 거예요? 몇 사람을 뒤에 이렇게 붙여줄 거라는 거죠. 우리 이미 몇 사람 있어요 이런 거 해본 적 있잖아요. 그쵸? 그냥 그 숫자 자리에 mới 또는 bao nhiew라는 의문사를 넣어준 거예요. 여러분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너의 가족은 주어 만들어 볼까요? 네, 좋아요. gia đình bạn 그리고 가지고 있나요? có 그리고 몇 사람을 mấy người 또는 bao nhiêu người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문장 풀어 갈게요. 너의 가족 그게 이거죠. 너 가족 몇 명이야? 이건데 이제 제가 풀어드리냐고 몇 사람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했지만 사실 너네 가족 몇 명이야? 이 문장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gia đình bạn có mấy người? gia đình bạn có bao nhiêu người? 이렇게 만들어주면 문장 끝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봤고요. 자, 이것에 대한 대답 마련해 볼까요? 자, 너네 가족 몇 명 있니? 라고 물었어요. gia đình bạn có mấy người? 하고 물었는데 자, 우리 mới 자리에 뭐만 넣으면 돼요? 숫자만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gia đình đó có 4người. 자, 그래서 우리 mới 또는 bao nhiêu 이 숫자와 관련된 의문사 자리에 수를 넣어주면 그 대답이 완성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요. 바로 우리 단어 보러 갈게요. chúng ta đi học từ vựng nhé.